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접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고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공지드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사실 사라진 밤은 리뷰할 예정이 없던 영화입니다. 전 매주 개봉작을 미리 확인하면서 리뷰할 영화를 점지해 놓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네, 흥행이 될 영화거나 기대하는 영화거나. 사라진 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흥행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쪽은 툼레이더였는데 사라진 밤이 하루 일찍 개봉해서 먼저 봤더니 나름대로 흥미로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 곧 재미있게 본 영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사라진 밤은 더 바디라고 하는 스페인 영화의 리메이크입니다. 어째 요즘 우리나라도 할리우드를 따라가는 건지 리메이크나 원작을 가진 영화가 많아지네요. 골든 슬럼버, 리틀 포레스트, 사라진 밤, 그리고 다음 주인가 개봉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마찬가지죠. 할리우드를 보면 이게 썩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더바디의 경우는 2014년에 국내에도 개봉했던 영화고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보다 먼저 개봉했던 줄리아의 눈의 주연인 벨렌 루에다가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설정부터가 호기심을 갖게 하더군요. 더바디는 죽은 아내의 시체가 사라지면서 시작합니다. 딱 봐도 전형적인 공포영화의 틀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으니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체를 훔쳤다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왜 훔쳤냐는 거겠죠. 일단 남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남편이거든요. 그 와중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차차 음모가 밝혀지고 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진 밤도 주요 골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컨대 골든 슬럼버나 리틀 포레스트와 달리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일부를 바꿔 우리나라 관객의 취향과 정서에 맞추는 동시에 좀 더 스릴러 장르의 구조나 형식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원작과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라진 밤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영화를 직접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원작의 경우는 영화 속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나간 후에 그 모든 짓을 저지르는 걸 수도 있다는 여지를 결말부까지 어느 정도 남겨두지만 사라진 밤은 그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지 처음부터 아예 의심의 싹을 싹 잘라버리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누가 왜 시체를 훔쳐갔는지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와중에도 두 가지 정도가 달라졌는데 첫째는 인물 간의 대립구도를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원작의 경우는 거의 중반부까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집니다. 거기에 잠시 후 둘째로 말씀드릴 게 더해지면서 주로 남편이 영화의 중심에 놓입니다. 후반부에 접어들어서야 형사가 남편을 추궁하면서 모든 진실과 범인이 밝혀지게 되죠. 근데 사라진 밤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동일하되 처음부터 형사와 남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부딪히고 대립하게 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면서 원작에 있던 게 거의 휘발됐는데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둘째입니다. 원작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에피소드를 중간중간 나열합니다. 전부 다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멜로드라마틱한 내용이지만 정작 남편은 다른 이유로 아내를 죽입니다. 사라진 밤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저라면 이 멜로드라마를 살리는 쪽으로 갔을 텐데 감독과 작가는 모두 삭제하면서 영화의 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혜 씨가 연기한 아내의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 존재감은 느껴지지만 분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라진 밤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원작의 그것에다가 두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당연히 스포일러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독과 작가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생각해봤는데 어쩌면 이것도 나름 우리나라 관객의 취향이나 정서에 맞추려고 한 시도일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좀 더 막장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끝난 후에 스릴러로 기억되기보다는 막장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무언가로 남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캐릭터인지와 더불어 재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둘 다 원작과는 달라진 건데 게다가 예고편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코미디의 색깔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중 씨가 연기한 형사와 그의 동료들이 김상중이 아니고 김상경인가?
네, 아무튼 네, 그 주인공 형사와 그의 동료들이 은근히 개그를 많이 보여주죠. 사라진 밤은 이 몇 가지들을 통해서 국내 관객이 좋아할 만한 영화로 리메이크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네, 결과까지 좋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라진 밤은 썩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문제는 이겁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있다는 걸 알리고 네, 형사와 남편을 일찌감치 대립시켜서 집중하게 만들려고 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부터 관객에게 스릴러로 대두시키려고 하는데 금세 불필요해 보이는 유머에다가 막장 드라마 같은 관계와 이야기를 가미한 게 독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친절합니다. 스릴러로 보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 바람에 원작이 마지막까지 의문과 긴장을 놓치지 않게 했던 것과 달리 사라진 밤은 자신이 가진 패를 지나치게 빨리 까면서 머지않아 김이 빠져버립니다. 이건 제가 원작을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릴러에 익숙하신 관객이라면 조금만 유심히 봐도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단순화시켜서 전달하는 데다가 복선이나 단서를 영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여기저기에 흘리고 다니는 셈이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스릴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겐 그래서 더 재밌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라진 밤의 마케팅은 설마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진 않겠지만 참 죄송하게도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마케팅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포스터부터 예고편까지 누가 봐도 대놓고 스릴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스릴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될 텐데 그런 관객들을 만족시키기엔 이 영화가 제 몫을 제대로 해내질 못합니다. 관객은 범인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것부터가 전혀 공감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판국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스릴러로 보일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마케팅으론 단시간 내에 관객을 모을 수는 있을지언정 입소문에서는 역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평점이 언제나처럼 10점으로 가득하지만 차라리 영화가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밝혀지는 걸 예고편에 삽입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머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렇게는 했어야 관객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더 일치하죠. 아무리 후하게 져도 이 영화의 스릴은 50점 이하인데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 겁니다. 그냥 미천한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말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스릴러를 원하신다면 사라진 밤보다는 원작인 더 바디를 보세요.